오늘 절 왜 야외로 데리고 왔나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여기는 천안 삼거리입니다. 아, 좋네요. 정비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라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저의 얘기입니까? 저의 이야기? 갑자기?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쇼미 형님. 예, 형님. 제가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천안삼거리에 와 있어요. 네. 카멘형 없다고 올 때 커피 좀 사오라 합니다. 이야, 이야기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방황하던 때 산업체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24이었죠. 프레스 기계에 왼손이 찍고 올라갔습니다.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천안의 대병원을 갔죠. 6개월을 입원했습니다. 그 프레스에 손목이 다 꺾인 상태에서 찍혔을 때 나의 왼손은 없어졌구나, 진짜 엄청난 쇼크를 먹었죠.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는 걸 24살 때 처음 봤어요. 응급실에서. 저도 엄청 울었죠.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인 저였는데, 이제 저희 큰 누나가 회사를 더 좋은 데를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를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간 회사가 정밀회사였죠. 정밀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5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진급하려던 차에 거기선 오른쪽 손가락이 쇳덩이 깔렸어요. 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걸로 인해서 안전은 진짜 최강이 돼서 운이 없었던 거죠. 운이 없었던데 손가락이 진짜 새벽 4시였어요. 손가락이 반 잘려서 그 소세지가 전자레인지에서 터진 듯한 그런 손가락이 됐어요. 지금 이쪽 손입니다. 이쪽 손. 진짜 신기하게 왼손 다쳤을 때 응급실에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오후 5시와 새벽 4시 병원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줄과 동맥과 다 잘려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때도 존일이 도네. 동일하게 아버지가 들어오셨죠. 그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또 다쳤냐? 아버지가 그때 당시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미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완전 얼굴이 창백하고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은 상태니까 엄청난 쇼크였죠. 아버지도 새벽 6시에 오셨으니까 전화를 받고 그때 솔직히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손가락 진짜 잘라야 된다는 그 말에. 근데 그 회사에 임원분이 오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손가락 접합 수술하는 곳을 가자, 희망을 얻었죠. 그때 안산에 있는 모 병원을 갔어요. 수술을 2번 정도 하면은 접합이 된답니다. 바로 수술이 들어갔죠. 그래서 손가락이 그때 당시 이제 이만한 철핀이 이만큼 들어가고 뼈가 6조각이 났어요. 이렇게 6조각이 나서 핀을 8개 받고 8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8시간 병실 앞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어우, 슬픈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재수술을 퇴원하고 하는 동안 지금 이 회사는 못 가겠더라고요. 엄청난 큰 쇼크를 먹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다시 가면 그때의 생각이 너무 나서 한번 이겨내보자 하고 2차 수술을 받고 이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원래는 1차 수술하면 굽혀지지가 않았는데 2차 수술하니까 굽혀지고 지금은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생산직 다니고 그만두고 20대 후반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 엄청난 생각에 빠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심장이 진짜 0.1초로 막 하루하루 막 뛰어가지고 내 몸에 이상 있나 하고 대학병원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 그래서 정신과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상담을 받아봤는데 신경성 불안장애랍니다. 하도 이제 직업 쪽에서 신경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안장애가 온 거죠. 약을 처방받았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딱 이틀 먹고 안 먹고 침을 맞고 이제 엄청난 힘든 과정에 아버지랑 대화를 했었죠. 저녁을 먹고. 근데 아버지가 현금 100만 원을 갑자기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가서 정비학원 끊어. 기술직이 최고야. 차는 좋아했지만 정비할 생각 진짜 1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여태까지 저희 힘든 거를 알고서 돈을 준비하고 그때 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10년치 울음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아버지 끌어안고. 학원을 끊으면 필기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실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부터도 저희 대표님을 알고 있었지만 인연이라는 게 매형의 선배가 저희 대표님이세요. 정비학원을 등록하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카멘 형이랑 따로 만나서 정비 관련 얘기를 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카멘 형과 아버지가 다 계획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정비학원을 끊고 카멘 형 샵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습을 시작했죠. 3개월 정도 자격증 공부를 할 겸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같이 계속 가기에는 정말 죄송할 시기였습니다. 카멘 형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가 정말 좀 타이밍이 정말 맞게 카멘 형이랑 쇼미 형이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쿤몰에서 놀아라 하고 메이커로 가서 경험을 더 쌓아라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알겠습니다. 그동안 형들도 성장했을 테니까 나중에 꼭 다시 보자. 전 아직도 그 말을 잃지 못해요. 그때가 12월 20 며칠이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3급 K사로 알아보고 들어갔죠. 형들 말이 맞는 게 정말 많은 차량을 수리하게 접할 수 있는 곳,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거기 K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 당시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일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딱 1년 걸렸어요. 그때 K사에서 제가 정확하게 딱 1년을 채우고 나왔는데 어디 가든 직장 스트레스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정비라는 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때 당시 인격모독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너 정비 왜 하냐? 너 정비를 안 맞아, 하지 마. 좀 막 엄청나게 하고 잘하고 싶은데 하지 마. 와, 그때 생각하면 제가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서비스 센터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오고 이제 적응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되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연장이 손에 더 익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그 저의 자존심을 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서는 더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서 3급에 있지 말고 저는 좀 1급을 가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성장을 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 안 했다는 솔직히 자기 판단이지만 제 딴에서는 좀 저는 정비 늦게 시작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회사로 이직한 게 F사로 갔어요. 그 회사는 저는 사수를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한테는 카멘 형이 위지만 거의 전 아직도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월, 화, 수, 목, 금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사수를 잘 만났다는 게 너 혼자 다 해봐. 뒤에서 막히는 거 있으면 서포트 해주고, 그러니까 너 하지마 이게 없었어요. 너 해봐.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기회를 줬어요. F사에서 제가 일했던 건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희 사수분 동생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지만 정말 좋은 곳이었죠. 그때 당시 육아를 하고 있었고 이 야근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F사에서는 야근이 좀 많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죠. 그때 당시 제 차를 수리할 곳은 카멘형 샵이었어요. 근데 제 차가 그때 때마침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 차를 끌고 차를 입고 씻기면서 카멘형을 만났는데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밥 한번 먹는 거겠지 하고 이제 날짜를 잡고 형들이랑 같이 밥을 그때 먹었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되게 성장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카멘 형이랑 더 가까워요. 그리고 VIP입니다. 전 아버지랑 되게 친구 같은 사이예요. 고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털어놓는 스타일이라 아버지랑 또 얘기를 해봤어요. 아버지 나 지금 F사에 있는데 여기도 되게 좋고 좋은데 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제 인생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딱 단호하게 F사 그만두고 거기 가서 더 기술력을 배워. 그 말 듣고 전 반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 고민거리가 그때 한 번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제가 하자마자 제가 만약에 출근을 하면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가도 받아줄 텐데 그래도 예의상 물어는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카멘 형이 원룸에서 월세 살고 있을 때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소름이 끼쳤던 게 그래 와 언제부터 출근할 건데 내일이요. 그래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F사에 있을 때 저희 자동차에 보는 것이란 채널을 아예 솔직히 몰랐던 때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즐겨보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첫 출근을 하고 저희 형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잠시 외출을 해서 성장을 하고 왔지만 같이 성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와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보탬이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부족한 면을 제가 많이 채워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랬죠. 정식으로 출근해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 쇼미 형은 저희 둘째 매형이랑 친구고 카멘 형은 저희 둘째 매형의 선배이고 저희 아버지랑도 가깝고 근데 가제트 형은 좀 처음 뵀죠. 솔직히 그때 당시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죠.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엄청 친하죠. 어제 저희
아들 먹이라고 수박도 이만한 거 사다 줬습니다. 수박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나한테 뭐 잘못했나? 근데 진짜 다치면서 직종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치는 그 큰 사고가, 노이로즈가 사고 당한 사람만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 쇼크라고 해야 되나?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제가 정비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현재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아, 물론 카멘샵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수직 관계가 없어서 더욱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저는 현재 너무 행복합니다. 정비를 뒤늦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용기를 내보세요. 카멘형 말대로 잘할 수 있는 일보다 행복한 일을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 보면 더 잘 되더라고요.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전 형들과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 이런 사람입니다. 한 아이의 아빠고, 한 가족의 가장이고, 저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카멘 패밀리고 정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루하셨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커피를 사서 가야 됩니다.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